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 교과서 3 2학년 1학기 3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문다음부터 보시죠. 외래어 표기법. 오늘날 세계를 지구촌이라 부를 만큼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세계화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폭넓게 쓰이는 일이 매우 드물었지만 이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들어와 쓰이는 일이 흔해졌다. 자, 다시 말하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쓰이는 일이 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사용 환경이 변화했다 이 소리죠. 자, 나옵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이미 우리말 단어처럼 쓰이게 된 이러한 말을 외래어라고 한다. 이제 외래어의 개념이죠. 외래어의 개념입니다. 외래어의 개념. 그런데 이 말들을 사람마다 다르게 쓴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오렌지를 오레인지, 오리인지 등으로 다르게 표기한다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언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외래어 표기법이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이를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일된 언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외래어 표기법이다.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입니다. 문단별로 우리는 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죠. 요약이 돼 있지만 필기하는 것은 필기를 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단 계속 가보죠. 그렇다면 외래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외래어는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고 받아들인 시기와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이를 고려하여 외래어 표기법은 모든 외래어 표기에 지켜야 할 표기의 기본 원칙, 이 표기의 기본 원칙, 이게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1장에 언어별 표기법을 밝힌 표기 일람표, 이게 2장, 표기 세칙 3장, 인명, 지명을 표기하는 방식에 관한 인명, 지명의 표기 원칙, 이게 바로 4장이 되겠습니다. 이종 표기의 원칙을 중심으로, 우리는 표기의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점들에 관해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표기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을까?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이미 우리말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만약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거나 특별한 기호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24개의 자모만을 사용하고 그 외의 특별한 글자나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본 원칙이죠.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입니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입니다. 24개의 자음 모음만을 사용해서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즈는 치 그리고 중간 작대기가 없는 치즈가 맞다라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 중간 작대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왔죠.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이제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을 찾아보자. 어제 축구 경기 봤니? 파이팅 소리가 대단했어. 물론 봤지. 오늘 신문에 있는 기사도 오려서 파일에 적어뒀어. 자, 외래어의 한 의문은 늘 일정한 한글 자모로 적어야 그 표기 방법이 예측 가능해진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파이팅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파이팅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외래 표기 원칙의 제2항입니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2항. 만일 F죠. 파이팅에서 피읍을 써서 파이팅이라고, 파일에서는 히읗을 파일로 적는다면 일관성 있는 표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F는 모두 피읍으로 표기하여 파일로 적어야 언어 생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의문을, 외래어 한 의문을 원칙적으로 한 의문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혼란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외래어의 1의문. 뭐로? 외래어의 1의문은 우리의 하나의 기호로.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죠. F는 피읍으로만 적는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다음 단어 중 우리말 표기법에 맞지 않는 것을 골라보자. 커피숍, 라켓, 케이크, 컵.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이라는 거예요. 기역, 미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쓴다. 자, 우리는 그녀 다리만 보여. 가느다란 물방울 8개였죠. 8개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빠지고 뭐가 빠졌어요? 디귿이 빠졌죠. 그리고 시옷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녀 다리만 보여 7개인데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 있게 이것도 이렇게 외우죠. 란, 물, 방, 석을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으로는 외래어 표기에서 받침으로는 디귿,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등을 쓰지 않은 이유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이들 받침이 발음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커피숍은 조사 이와 에서가 결합될 때 커피숍이, 커피숍에서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숍이, 커피숍에서 라고 발음하므로 커피숍이라고 쓰는 것이다. 커피숍에서 이렇게 발음하죠. 또 라켓은 라켓도와 같이 소리 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항상 라켓을로 발음되기 때문에 받침 디귿이 아니라 시옷을 쓰게 한 것이다. 자,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결국 받침을 피읍이 아닌 비읍으로 쓰는 이유와 디귿이 아닌 시옷으로 쓰는 이유는, 자, 뭐 때문에 그렇다? 두 가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조사와 결합할 때의 모습, 그리고 라켓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의 모습 때문에 피읍과 디귿으로 적지 않고, 그리고 비읍과 시옷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문단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문단으로 가시면 다음 쪽지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보자. 그 전에 이제 이 사망이죠. 이거 사망이거든요. 기본 원칙 사망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외워 두셔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사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지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보자.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된소리. 외래어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항이에요. 즉 외래어 표기에서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백업이나 게임, 버스, 백업, 게임, 버스가 아니라 뭐예요? 된 소리가 아닌 그냥 비읍, 백업, 기역, 게임, 비읍, 버스로 적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원칙 사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표현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풍선껌, 풍선검, 커트, 컷. 외래어 중에는 카메라와 라디오 같이 오래전부터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 있다.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거죠. 이 말들을 외래어 표기법에 적용해서 캐머러, 라디오로 표기 형태를 바꾸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쉽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써오던, 자,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써오던 관용적인 형태를 따르도록 하지만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해두었다. 여기에 바로 제5항입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것은 존중해 주되 범위와 용례는 따로, 용법의 보기는 따로 정해놨다 이 소리죠. 예를 들어 껌의 경우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검으로 써야지만 껌이라는 표기법이 관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껌으로 쓴다 이 소리예요.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된소리를, 그죠?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또 외래어의 한 음은 일정한 한 자음으로 적어야지만 컷의 경우에는 관용적으로 의미에 따라 두 가지의 발음으로 적어왔기 때문에 커트와 컷 두 가지 표기법을 사용한다. 커트는 이제 머리, 우리 미용실에 쓰는 거죠. 컷은 뭡니까? 영화 감독들이 컷 할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1음운이 외래어 1음운이 우리말 1음운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그게 제2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잡기 위한 규정이지 외래어를 원음에 일치하도록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말로 외래어를 적기 위한 규정이지 원음과 일치하도록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는 어원이 외국에 있을 뿐 엄연히 국어의 한 부분이다. 요컨대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나라의 말을 우리의 언어 환경에 맞게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까요? 다양한 나라의 말을 우리의 언어 환경에 맞게 표기하기 위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의 성격이에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이를 잘 알아두면 국어 생활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를 잘 알아두면 효율적인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인사를 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의 의의다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요거를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의의는 국어 생활에 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로마자로 바꿔 표기하는 방법이다. 로마자 표기법은 뭐 하는 거냐? 우리말을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로마자로 바꿔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말,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거고 이제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외국어로 표기해서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로마자는 원래 라틴어를 표기하는 문자인데 현재 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명 등을 국제 문자인 로마자로 옮겨 적음으로써 외국의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의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의의입니다. 표기법의 의의. 자, 됐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어야 할까? 다음 지도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로마자로 표기해 본 후 친구들은 어떻게 표기했는지 비교해 보자. 자, 이제 친구들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자, 써봤나요? 자, 멈춰놓고 동영상 강의를 멈춰놓고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럼 바로 우리는 교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우리말 자음과 모음을 다음 표와 같이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 그래서 자음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모음을 어떻게 표기한다라는 표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제 보시면 이에 따라 고구려는 어떻게? 이렇게 고구려, 백제는 백제. 하지만 신라로 표기하면 틀리고요. 신라는 발음에 따라서 이렇게 신라라고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지켜야 할 표기 기본 원칙과 표기상의 유의점에 따른 것이다. 즉
표기의 기본 원칙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자,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이게 바로 뭡니까?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고, 표기상 유의점에서는 뭘 밝히고 있냐?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 결과에 따라 적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자, 로마자 표기상의 유의점입니다. 로마자 표기상의 유의점. 자, 계속 가보죠. 한편 표기의 기본 원칙에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는 김포나 청주를 김포, 이게 어깨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주, 이런 거 반달표와 같은 부호를 사용했어요. 어깨점과 반달표와 같은 부호를 사용해서 표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호에서 생소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판을 활용하여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불편함을 겪었다. 따라서 현재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불편을 주던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로마자만을 표현해서 김포로, 청주를 청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제2항인데요. 로마자 외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제2항입니다. 로마자. 국어의 로마자 표기 기본 원칙 제2항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보면 그동안 흔히 써오던 표기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익명, 성씨 표기 방식이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호 표기 중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에 따라 표기 방식을 일률적으로 바꾸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에 한해 표기 원칙과 실제로 사용되는 표기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게 뭡니까? 표기상의 유의점 2번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다양한 우리 문화가 외국에 소개되는 국제화 시대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도료명이나 지명, 문화재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에게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을 알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의 중요성.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화가 외국에 소개되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죠? 국제화 시대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도료명이나 지명, 문화재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자 표기법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쪽으로 오시고요. 한번 보시죠. 이쪽에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의 개념이고 정리해 보시는 거죠.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우리말처럼 쓰게 된 말이다.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의 중요성. 자, 왜 필요하냐? 이것만 정리하세요. 외래어 표기법 필요성. 미조치신 분만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결국 의사소통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언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1항부터 3항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니까요. 1항 우리말 24개의 자음 모음으로만 적는다.
2항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그리고 가늘한 물방석을로 쓴다는 거의 받침은 요거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옆으로 가서 이제 4항, 5항으로 가볼까요? 4항, 5항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 쌍자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굳어진 관용어는 존중하고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런 예외가 있는 것 5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래 표기법 정리됐고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외국의 우리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천주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맞게 표기한 것은 뭐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 사용하냐? 외국인들이 읽기 편리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로마자 외에는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호의 뜻을 알기 어렵고 타자, 컴퓨터로 적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 표기상의 유의점. 의문의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 결과에 따라 적는다. 신라를 신라라고 적고 신라라고 적지 않는 이유, 발음된 것을 적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꼭 복습하시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까지 풀이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